한국계 감독인 코고나다 감독의 에콜라이트 3화 운명 에피소드가 오전 10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빠른 페이스로 진행되던 앞선 2개의 에피소드들과는 다르게 이번 에피소드는 16년 전 브랜도크 행성에서 일어난 대화재의 진상을 다루는 플래시백 에피소드였던지라 페이스가 다소 느렸는데요. 드라마 에콜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조명되는 브랜도크 사건은 과연 어떤 참사였는지, 제다이는 어떤 과오를 저질렀는지 3화 리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가 켈나카를 살해하는 이야기로 이어질 줄 알았던 드라마 에콜라이트의 3화 운명 에피소드는 현재의 이야기를 조명하기 에 앞서 무엇이 등장인물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 과거를 먼저 보여줍니다. 드라마 제목이 2개의 단어들이었던 이전 에피소드들과 다르게 운명이라는 한 단어란 점에서 벌써 쌍둥이들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던 때가 아닌 같이 지내던 순간을 조명함을 알 수 있습니다. 16년 전 브랜도크 행성에서 오샤와 메이 쌍둥이는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행성에 머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만 오샤는 자신들이 사는 요새 밖 그리고 브랜도크 행성 바깥의 세상을 보고 싶어 하죠. 아니세아 데모의 마녀 집단의 일원이 되는 의식이 있는 당일, 오샤는 요새 밖으로 뛰쳐나와 나무 아래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샤를 찾아온 메이는 두 사람 곁을 떠다니는 벌레인지 새인지 모를 동물을 포스로 괴롭히는데요. 지난 에피소드들에서 비춰졌던 것처럼 오샤에 비해 메이는 포스를 더 능숙하게 다루고 더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로 묘사되는 것이 같은 모습을 가진 존재일지라도 포스의 음과 양을 나타내는 것 같아서 재미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런 테마를 이미 구공화국의 희생 예고편에서 아칸과 텍산 쌍둥이를 통해 보여준 적이 있어서 드라마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자꾸 그 예고편이 떠올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요새를 몰래 빠져나간 쌍둥이를 찾기 위해 오샤와 메이 쌍둥이의 두 어머니 중 하나인 코릴이 둘을 찾으러 오고 세 사람은 마녀들의 본거지인 요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은 젊은 시절의 마스터 솔에게 몰래 뒤를 밟히게 되죠. 뒤에서도 계속 언급하겠지만 이번 이야기는 일종의 서술 트랙이 있다는 걸 알고 보아야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철저하게 어린 8살짜리 오샤의 시점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실은 진실과 다르고 오샤가 모르는 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번 에피소드에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뷰에서 계속해서 언급해보겠습니다. 제다이에게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요새로 들어간 메이와 오샤는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마을을 누비며 놀지만 쌍둥이의 어머니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어머니인 아니세아는 제다이에게 발각되지 않으면 상관없지 않느냐고 낙관하지만 코릴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 교단을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어딘가 꺼림칙한 면이 있습니다. 이 행성이라면 교단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아니세아, 제다이의 눈치를 보고 여러 행성을 전전하며 요새를 짓고 꽁꽁 숨는 모습이 정상적인 집단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아니세아의 교단이 포스를 바라보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 교단은 포스 대신 한 가닥의 실이라는 힘을 배우고 연마하는데요. 포스를 연마하고 사용하는 제다이와 다르게 아니세아의 교단은 이 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듣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는 다르게 이번 드라마에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실의 능력을 쓰는 걸 보면 아니세아의 사상만 온건할 뿐이지 실제로 포스를 쓰는 제다이와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긴 합니다. 스타워즈에서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다이와 시스 외에도 다른 수많은 크고 작은 포스 사용자, 추종자, 종교 집단들을 조명했습니다. 최근자 드라마 아소카에 등장한 다소미르 마녀들도 비슷한 경우이고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 등장했던 휠족의 수호자들, 그리고 당장 고공화국 페이즈 2 작품군의 아니세아의 교단과 비슷하게 포스 그 자체를 숭배하는 열린 손의 길 교단과 더불어 이 포스 종교들끼리 마찰을 빚는 이야기가 메인 플롯으로 들어있기까지 하죠. 포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건 언제나 환영입니다. 아무튼 아니세아는 쌍둥이에게 실을 당기면 서로의 운명을 연결해주고 다른 존재들과 엮어준다고 말합니다. 제국의 역습에서 루크를 가르치던 요다가 포스란 세상 만물을 관통하고 하나로 엮어주는 힘이라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설령 제다이와 이 교단이 포스를 이해하는 방법은 다르다 한들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린 사상은 비슷하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니세아가 이 흥미로운 지점을 보여주는 시범 장면에서 오샤와 메이가 티격태격하는 장면은 진짜 아이들이 할 만한 행동이긴 했지만 자꾸 시끄럽게 굴어서 조금 산만했던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메이와 오샤의 아역 배우들 역시
없이 실제 쌍둥이 배우들을 썼다고 하는데 연기력이 좋아서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세아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럼 자신의 공격을 막아보라며 능력을 써보는데요. 다 큰 성인 두 사람이 막아도 힘들었던 아니세아의 힘을 8살짜리 메이는 혼자서 막아낼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반면 오샤는 그런 메이 뒤에 숨어있기만 하죠. 그런데 그 순간 훈련장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하나 나고 코릴 데모가 소리의 근원을 찾으러 가지만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무엇이 그 소리를 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 다른 시선으로 보여주겠지만 숲속에서부터 쌍둥이를 쫓아온 소리, 요새에 잠입했다가 낸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메이와 오샤는 어머니와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녀가 되어 교단의 일원이 되려면 당연히 의식을 치르는 게 맞다는 메이와 의식은커녕 마녀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오샤. 아니세아는 오샤의 마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진 않지만 의식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는 법을 깨우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은하계는 우리 같은 여자들을 반기지 않으며 오샤가 아직은 어려 이리저리 방황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은하계는 우리 같은 여자들을 반기지 않는다는 말이나 스스로를 마녀라고 칭하는 교단의 단원들은 실제 중세시대 마녀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당시에 마녀라고 사냥당한 여성 대부분이 억울하게 박해받고 처형되었기에 이 교단이 은둔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과연 진짜로 억울하게 박해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합리화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브랜도크의 밤하늘에는 포스 오로라라는 아름다운 풍경이 떠 있습니다. 오로라라고는 하지만 행성을 도는 위성의 영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아무튼 드라마 홍보에서 쓰인 두 가지의 세계원이 바로 이 포스 오로라 현상이었나 봅니다. 오로라가 뜨고 밤이 되자 메이와 오샤는 오름 의식을 치릅니다. 메이는 어머니가 죽고 나면 유지를 이어 교단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맹세하고 흰색 타투를 하사받지만 오샤는 머뭇거리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때 요새의 제다이가 침입했다며 경비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브랜도크 지부의 제다이 넷, 인다라와 켈나카, 솔, 그리고 인다라의 파다완인 톨빈이 요새 안으로 들어오죠. 인다라는 행성에 사람이 살고 있는 줄 몰랐다고 둘러대지만 이미 쌍둥이의 뒤를 밟은 솔이 일행에 껴있다는 점에서 거짓말입니다. 광선검으로 무장한 채 예고도 없이 한밤중에 제다이가 요새에 들어온 건 제다이의 오만한 면모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뒤가 구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다이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은 아니세아의 교단인데 말이죠. 인다라는 공화국의 법을 들먹이며 아니세아의 교단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아이들을 찾는데요. 교단은 메이와 오샤를 숨기려 했지만 제다이 기사를 동경하던 오샤 때문에 결국 제다이에게 아이들의 존재를 들키고 맙니다. 솔은 그런 오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광선검까지 들게 해주면서 호의를 보여주죠. 이 장면에서 아니세아는 쌍둥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노선으로 접어듭니다. 뒷부분에서 아니세아와 코릴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메이와 오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잉태해 태어난 존재들인데요. 선택받은 자 아나킨 스카이워커 또한 아버지 없이 태어난 비정상적인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이번 에피소드에 등장한 떡밥이 아나킨과는 또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레전드 세계관 다스 플레이거스 소설에서는 시스의 실험으로 아나킨이 잉태되었다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 안에 레전드 확장 세계관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던 레슬리 헤들랜드의 발언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샤가 제다이 시험을 치러보겠다고 말하자 아니세아 데모는 자신의 능력을 써서 톨빈의 정신을 조종합니다. 한 가닥의 실은 함부로 써선 안 된다고 할 땐 언제고 곧바로 상대의 정신을 지배해버리는 모습이 생명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과 더불어 이 교단이 굉장히 위험한 포스의 어두운 추종 집단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톨빈을 조종하는 그 모습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씨를 써서 인형을 조종한다는 인상도 들었는데요. 그 때문에 여러 행성을 전전하며 도망다녔고 공화국 법으로도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인다라는 자신의 파다완이 지배당하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제다이 파다완 후보하기는 제다이의 권한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제법 제다이의 오만함이라고 해야 할지 황금기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해야 할지 모를 느낌을 받았는데요. 모든 포스 감흥자 아이들을 일단 파다완 후보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권한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점이 과연 맞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제다이는 시험에 통과한 후보생들을 부모의 허락을 받고 최종적으로 코러산트로 데려가긴 하지만 말이죠. 결국 오샤 때문에 제다이 시험을 치르게 하기로 하는 교단. 그들은 일단 쌍둥이에게 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제다이의 결정에 순응하는 척 일부러 답을 틀리게 대답하는 식으로 위기를 피하려 합니다. 제다이를 찾아간 메이는 계획대로 답을 틀리게 말해 제다이 시험에 떨어지지만 애초에 거짓말을 한다는 발상에 회의적이었던 오샤는 어설프게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 들통이 납니다. 혈액 샘플 채취나 제다이 파다완 시험은 에피소드 1에서 아나킨이 했던 것과 똑같아서 재밌었습니다. 오샤가 제다이 시험을 통과하자 오샤의 가족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분신이라 여긴 오샤의 선택을 배신이라고
거라고 생각한 메이는 격분하고 오직 아니세아 데모만이 오샤에게 자신의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장면 또한 오샤의 시선만으로 진행된 장면 같았습니다. 강경파인 코릴 데모에게 끌려간 메이도 자신의 또 다른 어머니에게 위로와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조언을 받았을 텐데 오샤와 아니세아 데모처럼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릴과 함께 산책을 다녀온 메이는 돌연 결연한 표정으로 오샤의 방에 나타나 오샤를 가두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요새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런데 오샤의 방문 앞에 불을 지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방을 탈출한 오샤의 눈앞에 요새의 주 동력원이 폭발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메이가 불을 지른 것 외에도 다른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과연 무슨 일이었을지 궁금한데요. 거기에 때마침 오샤와 메이를 구하기 위해 어머니들도 아닌 제다이 마스터 소울이 뛰쳐들어오면서 사건은 더더욱 미궁으로 빠집니다. 반으로 쪼개진 다리에서 솔은 간신히 오샤만 구할 수 있었고 무너지는 건물에서 빠져나오는 솔과 오샤의 눈앞에는 가족들의 처참한 시신들만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솔에 의해서 간신히 구조된 오샤, 하지만 오샤뿐만 아니라 제다이 쪽도 엄청난 일을 겪은 게 보입니다. 켈나카는 보이지도 않고 일부러 뒤쪽에 흐리게 두었지만 인다라 곁에 서 있는 톨빈이 이화에서 보았던 큰 상처를 얼굴에 입은 게 어렴풋이 보이죠. 제다이가 되겠다는 오샤와 앞으로 이런 일을 겪을 일 없을 것이라 안심시키는 솔. 하지만 이야기는 보이는 것처럼 기적적이고 감동적이기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3화는 일부러 사건을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난 작품들처럼 시원한 전개로 쭉쭉 즐길 수는 없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작품의 한계 때문이라기보다는 고의적이었다는 점에서 오샤의 시점이 아닌 메이의 시점으로 이 사건을 다시 보여줄 다음 에피소드를 굉장히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3화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던 일부 캐릭터들의 대사와 행동이 매치가 되지 않은 점들 또한 이런 맥락에서였던 것일지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다이 이외의 포스 종교를 집중 조명했다는 점, 메이와 오샤의 존재 자체가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선택받은 자 설정과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화국 최전성기의 제다이 기사단이 포스에 있어 최고 권력 집단이었던 시기에 구린 점들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제 취향인 에피소드까지는 아니었지만 흡족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특히 제다이는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지 않는다면서 사람 사는 곳에 무단 침입해 은근히 협박하고 어린아이들을 광선검 같은 반짝거리는 멋진 물건으로 현혹시키는 모습은 확실히 제다이가 자신들을 뭐라고 여기건 제3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상기시켜준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은 프리퀄 3부작과 클론 전쟁 시리즈로도 이어지는 내러티브이고 말이죠. 추리수사물의 정수를 맛보는 것 같아 감질만 납니다. 어서 빨리 다음주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채널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